가져왔는데요. 보통 이제 대표이사 밑에 제가 여기 마킹을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좀 한 50% 정도 틀릴 수 있고 맞기 때문에 해놨는데 밑에 이런 조직을 두라는 겁니다. 경영실, 안전보건 팀, 안전보건 이렇게 해서 2명을 두라는 거예요. 보면 울산, 구미, 대담, 대덕, 연구소, 여수, 건설 쭉 합해서 500명 이상의 경우에 중간에 이런 조직을 둬서 안전보건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도 하고 또 밑에다가 이분들의 의견을 내리기도 하고 또는 공영 책임자들이 직접 CSO나 대표이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또 세팅을 해주고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세 번째, 유해위험. 이거 읽어보면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점검,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시 평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든 사업장이 하라고 돼 있어요. 다 해야 돼요. PS형 사업장은 5년 마다 해야 되고, 4년마다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매년 해야 되고요. PS형 사업장들도 업종 대상은 그렇게 전체로 하기 때문에 4년마다 하면 되는데 나머지 물질 대상인 경우에는 PSM 대상 외 공정에 대해서는 매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지청하고 조사받고 할 때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법의 취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이행시 평가로 대체가 가능해요. 대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 내역을 모니터링을 해라. 저희 사업장은 매월 해요. 매월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3개월은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대책을 했냐 안 했냐 따져볼 수 있으니까 늦어도 매월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고시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유해위험 요인 파악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거나 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행성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시 내용대로 해야 돼요. 고시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도 우리한테 안전보건학부 의무에서 또 불이익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빈도하고 강도, 그 다음에 현장 직원 무조건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고시에서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하시고 저희들은 매월 공장장이 하는 안전회의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남으면은 나중에 샘플을 별도로 보여줄 겁니다. 거기서 공장장이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재법을 법이 나왔지만은 거의 90%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몇 개 바꾸고, 문구만 몇 개 바꾸고 거의 대부분은 옛날에 하던 것들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공장장이 대표이사한테 반기별로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이메일로 또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공장 전체 이메일로 보내서 이거 개선한 다음에 나한테 다 보고해라. 나도 관심을 이렇게 지켜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띄우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업장보다 우리가 이행시 평가가 엄청 많아요. 왜냐? 이행시 평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면은 해도 끝 수 없는 게 이행시 평가예요. 하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래요. 얘를 하다 보면은 인정 이행성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행성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저 강에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도 마킹을 한다든지 바리케이트 치기 어려우면은 이런 것들도 이행성 평가에서 이게 만약에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노력이 누가 해야 되냐? 리더들이 해야 돼. 리더들이. 할 때 왜 근로자들, 종업원들을 참여시켜야 되냐?
그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왜 참여 안 했느냐? 얘기하면은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뒀죠. 저희들은 이행수 평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독일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니까 많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많이 하니까 돈도 많이 쓰고 저희 입장에서 좋습니다. 요게 이제 4년마다 하는 해잡을 올해 저희들은 4년마다 바꿔서 해요. 평가를 하는데 올해 해잡을 했는데 33개의 개선 요구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할지를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완료 여부를 다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업무를 안전부서에서 한 개도 안 해요. 각 부서에 현업에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행수 평가는 아까 거기 보면 기술부, 생산부 이렇게 돼 있죠. 그분들이 리딩하도록 안전부서는 그냥 참석을 합니다. 해서 법규에 맞게끔 하는지 또 놓친 게 없는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또 매년 하고 있는 이제 클래스 기법 이걸 29개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행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 넣은 게 요 칸이에요. 집행 금액. 이제 안전보건 예산을 이제 쓰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얼마 썼는지를 올해부터는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요 칸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죠. 수시 이행수 평가. 우리가 이제 CSR 사업장들은 경영관이라는 걸 하죠. 거기서 이행수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29건 해가지고 22건 이렇게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이런 것들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다 하도록 세팅해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약속 어겼다. 12월 31일인데 안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아까 맨 앞에 있던 거 복합평가에서 마이너스 5점을 바로 때립니다. 그러면 뭐 핑계를 말대죠. 아 내가 뭐 독일에 출장 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에 누가 돌아가셨고 다 사정은 있어요. 절대 우리는 인정 안 해요. 대신 기본 점수 60점은 줘요. 만약에 부서장이나 안전부서에 미리 통보하면은 기본 점수 60점만 주고 나머지 40점은 당신 손해봐라. 미리 하시면 되는데 뭐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정할 때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산 쓰는 거. 예산도 우리는 원래 외국에 사니까 사실 대표이사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도 이제 사이트 매니저가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고가 나든 말든 우리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거기서 우리 공장장한테 다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중첩법 생기면서 대표이사를 하나 넣습니다. 사업장의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라. 대표이사 당신의 책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는 이거 너무 센 거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주세요. 달라는 걸 다 주세요. 두 번째 공장장은 뭐하고 안전부서는 뭐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술부서장 예산 안전예산 어떻게 쓰고 부서장들 회계부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건지 매뉴얼을 넣어서 지금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매월 이행 내역을 정리해서 공장장한테 업무 보고할 때 다 보고 올라가요. 저는 옆에 CC를 넣기 때문에 저는 참고용으로 보고 공장장이 직접 이제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맞고 우리 회사 매뉴얼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이번에 법에 맞게끔 조금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이런 엑셀 시트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부서별로 쓰는 거, 회계부서에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 평가하는 거.
이제 제가 맨 앞에 보면은 저희들 복합평가 한다 했잖아요. 저희들은 원래는 모든 직원들을 매년 개인별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안 받은 사람은 공장장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평가를 받아요. 저를 포함해서 평가 받아가지고 점수화가 되는데, 이번에 이게 생기면서 조금 옛날에 하던 건 그냥 그대로 쓰고, 요거는 조금 보완을 중첩법에 맞게끔 좀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 평가 대상자를 좀 넓혔어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까지 전부 다 늘렸고요. 원래는 법에서는 요 분들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 분들도 다 평가 대상으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법 뒤에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서 1월, 7월에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6월 달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애로사항인데 6월 말까지 해야 되는지 7월 27일까지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6월 달에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관하라 이렇게 좀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공장장이 직접 1월 달 되면은 물론 요거는 제가 만들어줘요. 매년 업데이트해서 공장장한테 주는데 서로 상의를 하는데 공장장이 직접 여기 이게 이제 공장장 업무죠. 본인 업무, 관리감독자 업무, 직원들 업무, 안전부서 업무. 이거 한 2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공장장이 직접 올해 했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 부서장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자기 목표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나 뭐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 가지고 자기들 목표 수립해서 나중에 평가를 또 이어가지고 받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한 개도 안 줘요. 왜냐하면은 제 욕심인데 웬만하면 저는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써요. 그냥 컨설팅 해봤자 다 돈만 아깝고 뭐 도움이 안 돼요. 다 큰 모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더라고 하는 무슨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실력이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로펌이나 컨설팅을 주지 마라. 틀려도 좀 모질라도 우리가 하고 내년에 좀 더 보완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 이제 공장장 건데 제가 일부러 2개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장장이 원래 이제 면담을 부사장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매뉴얼에. 근데 이제 이게 몰아서 해,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하라니까 바쁘다고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규정위가. 또 현장 순찰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순찰 횟수가 바쁘다고 또 모질라요. 그래서 평가에서 2개가 1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하반기부터는 2개를 개선해서 올 12월에 내가 평가할 때 이 증거를 나하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장장이 내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회사에 효과적이면은 그렇게 가면 돼요. 이게 이제 안전사고 예방 쪽에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사장들이 순차 도는 거랑 공장장이 순차 도는 거랑 어떤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리더십 분위기가. 그래서 공장장이 들고 와서 부사장한테 좀 보자. 맨날 좀 하자. 야, 어떻게 정리정돈이 2층은 좋은데 1층이 이렇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부사장들하고 면담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옛날에 20년 전에는 어색했죠. 지금은 뭐 늘 하던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6번째, 전문 인력 배치하는 거. 사실 이거는 여기서 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왜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업무 시간 때문에 뭐 50일 이상 화학 공장들은 다 하고 있을 거니까 문제 없을 건데 아마 겸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울산에도 제가 지원석 하면은 뭐 10명, 뭐 5명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이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지정만 해놓고 애매하죠. 그래서 겸임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간, 추가 시간 이런 규정을 여기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가 많은 사업장들은 기본 플러스 720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리더십하고 종사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가 종사자 쪽에 하는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에 가보면은 맨날 어려움 토하는 게 돼요. 나는 공장장인데 열심히 하려고 다 했는데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노조위원장이, 부사장들이, 뭐 엔지니어들이 내가 안 보면 안 따라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래요. 늘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이 나와요. 그거를 해주지 않고 일방적인 것들은 항상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저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제 매월 안전회의를 해요. 공장장이 하는 회의가 따로 있고요. 부사장들이 하는 회의가 있고요. 또 현장 직원들끼리 하는 회의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은 한 번씩의 회의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일단 복합평가에서 또 마이너스 5점이 또 받아요. 한 건에 5점씩.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내가 할 얘기도 하고 듣는 거 듣고 이런 얘기를 경영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의 신입직원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서로 들어봐라 이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다 못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는다는 자체가 벌써 배려지 배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 그러면은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해주마. 올해까지는 이렇게 안전조치하면서 우리가 올해 한번 버텨보자. 내년에 분명히 내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 이런 합의점 찾는 게 종사자 의견이에요. 이걸 왜 했냐, 뭐 함도 만들고 하는데 이건 다 껍데기예요. 순수한 의미는 현장의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답이 나온다. 그거를 듣고 좀 배려를 해라. 예산을 써라. 이렇게 이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은 워크숍이라는 걸 하는데요. 21년 전부터 태영화 인쇄문학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은 저도 이제 요즘도 뭐 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워크숍을 좋아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워크숍을 되게 좋아하는데 워크숍의 초점은 이거예요. 밤 12시에 과연 내가 안전규정을 다 지킬까? 이거를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서 스스로 개선 대책을 내놓는 방법. 팀을 짜서 또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난다면은 가장 먼저 사고 날 게 뭘까? 지게차에서 날까? 반응기가 폭발할까? 누구 알아요? 현장 직원들이 알잖아요. 니네가 한번 우리 회사에서 가장 먼저 사고 날 거 한번 추려봐라. 5가지만. 그거 가지고 한나절 동안 워크숍을 합니다. 그럼 부서별로 5가지 추려내요. 그럼 내년의 목표는 그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큰 사고들이 날 가능성이 없어요.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 종사자 의견 듣는 방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의를 우리는 뭐 공장장 주관하는 회의, 부사장, 현장 직원, 그 다음에 매월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협력업체, 경비실, 식당, 포장업체
다 모입니다. 같이. 우리는 매월 해요. 그리고 공사업체들은 건 바이 건으로 시공 미팅을 다 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버리고 돈도 버리지만은 건으로 다 해요. 회의가 안 되면은 공사를 진행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일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이 두꺼운 거 줘봤자 보지도 않아요. SK 썼던 거 우리한테 오고 우리한테 썼던 거 SK로 하고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아서 같이 이번에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자가 서서 끝날 때까지 추락 위험이 없도록 끝날 때까지 있어라. 이런 얘기를 시고 미팅에서 다 다룹니다. 협의를 하죠. 워크샵, 제안 프로그램, 건의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의록이에요. 우리 공장장이 하는 회의록인데 종사자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이런 안건은 안건도 있고 의견도 있고 검토 사항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것도 다 올라와요. 안전이 너무 힘들다. 규정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법률 다 알고 사세요? 법률 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규정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몇 명만 관리감독자나 안전부서나 몇 명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다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종사자 의견을 다루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부서장들이 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록은 세팅이 돼 있어요. 회의록 2를 못 바꿔요. 미리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회의록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빼지는 못한다. 라는 게 저희 회사 또 규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계협력업체, 건의안, 공사업체들 불러서 미팅해서 조치사항들 뭐 해야 되는지 다 건바이 건으로 다 서로 합니다. 워크샵. 워크샵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서로 발표도 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안전교육도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은 이제 지금도 뭐 특별안전교육 여러분들 있잖아요. 16시간 하는 거 이것도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 바꾸려고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뭐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하지만은 지금도 이제 고용노동부는 쓸데없는 것들을 바꾸고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워크숍 하는 거 교육으로 인정 안 해줬는데 이거는 뭐 내가 지리하신 하니까 인정됩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일방적인 것보다 서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교육이 그래서 워크숍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 제한 이건 뭐 내가 모니터링은 안 하지만은 다른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비상 대응 이것도 TSL 사업장들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비상 대응 계획에 1월 10일 날 업데이트 했는데 첫 번째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이런 대응 조치에 대해서 포함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구호 조치 어떻게 구축할 거냐. 세 번째 피해 방지 조치. 요거 세 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뉴얼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게 안 돼 있어도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어도 돼요. 우리는 시나리오가 한 페이지짜리 시나리오가 한 20, 30개 돼요. 한 페이지. 두꺼운 거 말고 한 페이지. 왜냐? 이런 거예요. 작업 중지, 뭐, 어떻게 할 거냐. 피해자 구조, 간단해요. 노동부 어떻게 보고할 거냐. 샘플이니까. 요즘 중대재해 발생되면은 고용노동부하고 소방서에서 몇 분이 오세요? 80명, 90명이 와요. 지금보다 더 많아요.
정신없어요. 어떻게 해요? 소방서가 와서 나 안내해줄 사람 누구예요? 고용노동 누가 와가지고 나 누가 안내할 거예요? 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딱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죠. 아,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또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막 80명이 찾아왔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노동부도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냐? 소방서하고 병원만 들어갈 수 있다. 언제까지? 1차 진압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각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하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돼요. 이걸 줄여놨어요. 한 페이지로. 경비실에도 비치해놓고, 컨트롤룸에도 비치해놓고, 안전부대도 비치해놓고, 필요할 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해요. 정문 닫아놓고, 못 들어와. 당신 어디야? 노동부 못 들어와. 소방서 못 들어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요. 해서 왜 못 들어가게? 우리 매년이 그렇습니다. 10분만 기다리면은 진압되면 들어오도록 아마 좀 있으면 공시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약한 거예요. 미국에 9.11 태어났을 때 뉴욕 시장이 있고 뭐고 소방대장이 1등이에요. 소방대장이 컨트롤 타워 1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힘든지를 막 서로 눈치를 봐야 돼요. 이러지 않으려면 매뉴얼 만들어서 그대로 해라.